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민주당에서 마무리 과정에 있는 사회복지 지출안에 대해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지출안이 재정 적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국을 더 좋은 민주주의 지도 국가로 만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와 프리스쿨 지원 비용은 이 안에서 살아있지만 패밀리 케어 리브와 시력, 덴탈 보조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 지출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억만장자 세금 부과안은 발표되자마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신 기업 세금과 탈세 적발 등으로 재정적인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방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은 공식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3, 4분기 국내 총생산이 팬데믹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 2%를 나타냈습니다. 공급망 등이 원인이 있고 문제는 임시냐의 여부이며 이 기간 동안 소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담배 판매는 팬데믹 이후 지난 20여 년 만에 처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45개 주에서 케이스가 줄어들었지만 컨트롤하기 위한 전국적인 협조가 되질 않습니다. 뉴욕 소방국 노조는 여전히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고 시정부와 대치 중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명이 미 전국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시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공직 출마라는 점에서 세계가 지켜봅니다. 미국이 여권 성별 표시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X라는 표시를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여권 소유자는 이 이슈와 관련해 국무부를 소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할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은 내용 자체는 기간산업안과 사회지출,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지출안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이고 왜 지금 연설을 하느냐? 오늘 유럽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야지 되는 시간인데 비행기 타는 시간을 연기하면서까지 의회 의원들을 방문을 해서 민주당입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통과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제발 통과시켜달라. 지금 두 가지 기간산업안과 사회안전망 지출안 합쳐서 이제 3조 달러 정도 되죠. 하나가 1조 2천억 달러, 또 하나가 1조 7,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3조 달러 안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가 나의 대통령직의 가장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의회는 지금 다음 주에 나의 대통령직과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중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에는 기간 산업을 잘 만들려는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안정, 사회 복지 지출 이런 것에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고요.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는 동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연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It's time to deal them back in. I ran for president saying it was time to reduce the burden on the middle class, to rebuild the backbone of this nation, working people. 미국의 정말 척추와가도 같은 백본은 미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본인이 선거 캠페인에서도 했고 지금 이 두 가지 기간 산업안이나 아니면 사회 안전망 지출안 이 두 가지는 바로 미국의 백본인 미들 클래스를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That's what they voted for. Their voices deserve to be heard, not denied, or worse, ignored. Because here's what I know. If we make these investments, there will be no stopping the American people or America.
이 같은 투자가 미국 사람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나쁜 곳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발전시킨다. 결국은 이제 그 내용인데 제일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것은 한 9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45분경부터 연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후변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국내에도 초점을 두고 연설을 하는 것이고 해외에 나가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다른 나라 G20 미국을 빼고 이제 18개 국가와 유럽연합이죠. 거기에 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려면 미국 내에서의 일이 잘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산업안이나 또 사회의 안전망 이 지출 안에도 역시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고 그것을 경제로 이끌어내는 돈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연설 끝나고 들어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가가 기간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확충망 투자를 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쟁을 위한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라고 딱 그 한 나라를 얘기를 했고요. 17명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얘기하기를 이 같은 국가적인 투자가 낭비가 아니라 10년 동안 적자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흑자를 일으킨다. 그리고 큰 일을 하려면 민주주의에 있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협상이고 합의다. 협상을 통한 누구도 아무도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진보와 온건한 사람들이 여기선 이만큼 줄여야 되고 이것은 빼야지 되고 이것은 넣어야지 되고 서로 입장이 다 다릅니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본인이 대변을 하는 지역구 주민이 다르기 때문에 조 맨슨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석탄을 캐야지 된다는 것이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또 다른 의원은 캘리포니아는 이미 신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 쪽으로 가니까 석탄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지 되고 하이웨이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들 클래스 미국의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거다 하면서 아니 왜 우주에는 투자하면서 미국이 예전에는 기간 산업도 아주 좋았고 또 그 교육도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한 부분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Our infrastructure used to be rated the best in the world. Today, according to the World Economic Forum, we rank 13th in the world. We used to lead the world in educational achievement. Now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anks America 35th out of the 37 major countries when it comes to invest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네, 지금 이제 교육과 기간 산업을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그 사회 안전망 하나에는 특히 거기에 포함된 것이고 기간 산업은 기간 산업 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좋았다고 평가받았던 미국의 기간 산업 지금은 다리도 그렇고 있죠 등등 하이웨이도 그렇고 그게 17위라고 얘기를 13번째밖에 되지 않는다. 프루시초프가 다 안 부러워도 미국의 프리웨이는 부러워했던 때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미국은 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기간 산업에 굉장히 많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해야지 되고 교육 같은 경우는 미국 학생들의 성취도 같은 것이 세계 넘버 1이었는데 지금은 37개 개발된 국가 가운데서 35등이다. 그러니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대통령으로서는 강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특히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출안 원래 3조 5천억 달러로 하려고 했는데 1조 7,5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제도 이 억만장자의 세금에 대해서 이거 끝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완전한 끝은 아니거든요. 투표하기 전까지도 서로 빼고 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도는 확실해 보입니다 하는 아웃라인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차일드 케어, 프리스쿨, 3살, 4살 이런 것에 정부가 이제 그 사회 안전 그 지출 안에서
4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5,55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주택 보조에 1,500억 달러.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크레딧, 장애인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홈케어 시스템 이런 것은 여전히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보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민주당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나 2년, 내년에 만일 하원도 그 장원도 전부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이거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바마 케어를 계속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일단은 이제 그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유지가 되고요. 메디케어 보조는 청력은 유지를 해주되 시력과 이 덴탈 케어 또 처방약에 대해서는 아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패밀리 리브, 누군가가 가족이 아팠을 때 아니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게 빠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래 1년에서 아니 12주일에서 4주일로 했다가 그조차도 빠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에서 이 같은 그 프로그램이 없는 나라는 국가별로 뭐 10개 국가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대강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이 시력이라든가 덴탈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진보파 이게 빠지는 것 같아서 버니 샌더스는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지만 이 내용이 통과된다는 장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이것이 이번 주라도 기간산업안은 뭐 오늘 투표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대강 되는 것 같거든요. 1조 2천억 달러짜리는. 그렇게 하고 사회 그 안전망에 대한 지출안도 통과가 되고 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유럽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우리 이거 봐라. 미국이란 나라가 이산화탄소 줄이기를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기금까지 확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말하자면 힘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외국 순방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럼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3년 연속 이거 말씀드릴 필요도 없네요. 이제는 억만장자 한 단어로 요약하면 되겠네요. 억만장자에 대해서 뭐 누진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게 해서 마련한다. 이게 어제 한 민주당의 재정위원회의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나오는 데는 의원들 걸 다 취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107페이지나 되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어요? 그게 조 맨슨이라는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이 했기 때문에 하루도 안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법안은 지금 조 맨슨 의원 아니면 크리스틴 그 시네마 애리조나 의원 이 두 사람이 예스를 안 해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상원이 50대 50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기업 세금은 최소한 15%는 내게 한다. 지금 안 내는 그런 곳들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무슨 뭐 메디케어에서 세어 나가는 돈을 좀 어떻게 좀 잘 감시를 하고 또 IRS가 뭐 탈세 같은 것 하는 것도 큰 손들 이런 것들도 잘 하고 등등 해서 이제 돈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결국은 패밀리 리브 페이드 돈은 받으면서 하는 것과 이 메디컬 리브 없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진세를 연간 1,000만 달러 이상 버는 개인에게는 누진세를 조금 내게 할 모양입니다. 어쨌든 40만 달러 미만 연수입이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무런 그 세금 인상 같은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부자에 대한 세금이요. 그 부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가난한 나도 30몇 %를 내는데 당신이 왜 안 내? 당신은 단지 24시간 일을 열심히 하고 8시간 이상 하고 남에게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어디다가 다 돈을 번다고
돈을 벌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데 그런 세금을 안 낸다고? 주식 투자한 거 이득이 뭐 올해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해서 얼만큼인데 수억을 벌었는데도 안 팔면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쉽지 않냐면요. 헌법에도 그 연방소득세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연방소득세 같은 것도 위헌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1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연방소득세를 낼 수는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 헌법의 조항을 부자에게 더 많이 세금을 물게 하는 이런 것은 헌법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더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자신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테슬라의 CEO 억만장자들이 반발한다는 것은 그 반발하는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돈이 파워입니다. 그 돈이라는 파워를 가지고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죠. 일을 어떠한 형태로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정치 파워를 사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또 다수는 이거 불공평해.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돈을 안 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다수는 나도 언젠간 돈을 그렇게 많이 벌 텐데.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걸 다 세금으로 내야지 된단 말이야. 뭐 다라는 말에도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반대하는 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정서고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세금 인상, 특히 특정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은 미국에서 누구나 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공산주의야, 저거 사회주의야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 사람들은 세금을 전혀 안 낸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크게 개념치 않은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보면서 너무너무 오랜 동안 얘기해왔던 1조 2천억 달러짜리 기간 산업안 그리고 1조 7,50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사회복지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느냐. 이게 통과돼야지 이제 또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활발하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탄력을 받아가게 됩니다. 잠시 뒤에는 뭐 날마다 브리핑 해드려야지 되는 그런 그 케이스들이 있고요. 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 을사당 사건 때 앞장서서 일을 했었던 그런 주모자 가운데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의 하원 의원 뭐 이런 형태로 공직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제가 어제 가디언에서 보고 뉴스가 넘치니까 전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 가디언의 보도를 오늘은 그 미국 언론들이 어제 봤겠죠. 저널리스트들도 다 다른 매체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주일 전보다 전국적으로 한 케이스가 20%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요. 케이스가 몇 개나 될까요? 7만 케이스 정도는 됩니다. 로컬에 따라서 다르지만 45개 주에서 새로운 케이스가 줄어들었고 그럼 늘어나는 주 아직도 지금 제일 많은 주는 엘라스카가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20명 새로운 케이스 하루에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와이오밍이라든가 와이오밍 전에 몬타나, 노스다코타, 아이다호 이런 시골 지역이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10만 명당 새로운 케이스가 14명. 그러면 목표가 벌써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 한 인구 10만 명당 25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20명. 그런데 목표는 인구 10만 명당 1명이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14명이 되는데 사망자도 15%가 2주일 전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몇 명 정도나 되냐면은 하루에 아직도 1,4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집니다. 어린이들도 요즘에 그 숨지는 사망 원인의 넘버 6, 6번째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1,400명이 숨진다고 하면은 9.11 사태가 이틀에 한 번씩 일어나서 그때 숨졌던 사람만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계속 숨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뭐 느끼실 것 같고요. 서부 지역이 조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는데 뉴욕에서는 어제 뉴욕 경관들의 말씀 거부하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드렸고 오늘은 이제 소방관 노조도 뉴욕의 그 드블라지오 시장이 공무원들 전부 백신 접종을 받아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금요일인 내일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만약에 백신 접종을 적어도 한 번은 맞으라고 했는데 한 번도 맞지 않은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나오지 말아라. 소방국에 나오지 말고 그냥 돈 받지 말고 집에 계세요. 그렇다고 뭐 해고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조에서 노조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장 말 듣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에 대한 무슨 뭐 모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국 직원들이 일했는데 아니 시정부의 뭐와 맞지 않는다고 우리를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라고 하기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과 많이 접촉해서 일하는 경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웬만한 게 아니면 약간 그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 맞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도 소방국 노조에서는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소까지 했어요. 시를 고소를 했는데 아마 청문회는 12일 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를 지금 고소했다는 것은 시에서 가장 큰 그 한 노조가 고소를 했다는 거고 어저께 뉴욕의 판사는 이제 경찰관들에 대해서 소방국인가요? 경찰관인가요? 뭐 비슷하니까요. 어쨌든 요점은 이 시장이 우리에게 백신 접종을 맞으라고 하고 그것을 맞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시행 날이 내일인데 금요일인데 그것을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려달라 하는 데서 뉴욕의 판사가 시행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니까는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일반인들은 계속 나는 내가 모더나를 맞았는데 부스터샷으로 뭘 맞아야지 되지. 부스터샷 아직 맞을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은 그 보건 전문가들이 아직 안 맞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그런 그룹이고요. 나 뭐 맞지? 이런데 그게 이래서 뭐 mRNA가 좋다. 특히 존슨앤존슨을 맞았을 때는 부스터샷으로 뭐 모더나나 파이저 맞는 것이 좋다라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아주 뭐 대단한 뭐 대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편의에 따라서 뭐 존슨앤존슨을 맞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고 존슨앤존슨 지난번에 맞고 견딜만 했다 하면은 맞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리지만 가장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더나 그다음에 파이저 모더나 그다음에 파이저 이런 형태라잖아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뭐 다른 것 맞는 게 더 좋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과 존슨앤존슨으로 맞아도 94% 방어가 된다 하는 지금 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은 로컬 상태에 맞게 특별한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뭐 혈액 응고라든가라는 질병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맞으러 가는 그곳에 있는 거 모든 그 약국에서 세 종류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같은 건강상의 어떤 약점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가 제 상태를 잘 알고 이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의사의 의견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시거나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개인이 알아서 결정을 하십시오. 식품의약국이나 이 질병통제국도 부스터샷을 교차로 하는 그 믹스 앤 매치를 승인은 했지만 그렇다고 뭐 꼭 이게 더 좋다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여러분들께서 맞으셨던 그 백신에 그대로 가십시오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개인이 선택을 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테디 데니얼스라는 이분이 펜실베니아주 팔지구 하원 의원에 도전한다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트위터에 비디오를 올렸는데 의사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서 거기 가서 뭐 그 당시에 침입했었던 사람들이 하는 뭐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신이 우리의 애국심을 축복한다 뭐 이렇게 트위터에 비디오를 올렸거든요. 당연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은퇴한 경관이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전을 했었던 참전 용사입니다. 만약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이기면 지금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을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의사당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디언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가 의사당에 들어간 것은 11월 3일 선거 날이잖아요. 그때 진보가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정부를 전복하고 선거를 훔쳤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당에 가서 그 같은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바이든은 대통령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의 시각이죠. 그런데 그런 시각 등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특히 비디오를 페이스북에 쉽게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처음 시작이 트위터는 나중에 비디오 클립을 올릴 수 있게 했고 말만 좀 쓰게 했고 페이스북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페이스북이 조사받고 내부 고발자가 나오고 하는 거죠. 또 티나 폴테라는 분, 이분은 그 뉴욕이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그 콜데스에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티나 폴테라는 분은 완전히 여기는 블루잖아요. 소셜 미디어에 그야말로 1월 6일 의사당 사건 Save the America든가 그랬죠. 구호가. 그거 있기 전부터 계속 페이스북에 그걸 홍보를 하고 현장에 가서 라이브를 하고 제한 구역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번에 캠페인 하면서는 어린이를 왜 마스크를 쓰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정치는 건강 이슈에서는 빠져야지 돼. 공공보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가디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미국 신문들, 지역 신문들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미시건주에서 발행되는 그 브리지 미시건이라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그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적어도 5명 정도가 이렇게 뭐 조금 크다 하는 선거에 출마를 한다는 거거든요. 미시건 주지사 자리를 넘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이언 켈리라고. 보통 이제 주지사 선거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물론 아무것도 없으면서 될 것 전혀 생각도 안 하면서 120% 안 된다는 것 알면서 이름 알리려고 이력서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한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꼭 있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도 지금 많이 어쨌든 하려는 그 의지와 함께 와서 캠페인하는 도중에 계속 이제 가짜 뉴스도 뿌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에서 이렇게 미시건 그 브리지 미시건 같은 신문이 보도를 하는 겁니다. 제이슨 그 하울랜드라는 이 사람은 아주 미시건주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강하게 비난했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디언이나 아니면 이 브리지 미시건이나 이런 신문들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하는 것은 심지어 공화당의 전략가도 뭐 예를 들어 제프 티머라는 공화당의 전에 미시건주의 어떤 그 의장이셨습니다. 이분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메인스트림이 되면은 공화당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그럴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라보는 의미에서 전해드렸고 뉴욕타임즈에서 37년 동안이나 일했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가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오레곤 주지사 선거에 나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 나가죠. 지금 주지사는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퓰리처 상도 받은 사람이고 37년을 일했으니까 다 했어요. 기자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컬럼을 쓴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원래 고향이 그 오레곤주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탐색을 한 거죠. 정치를 해야지 되는가 하면서 어제 그 첫 번째 그 클립에 보니까 캠페인 클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컬럼 자리를 뉴욕타임즈 컬럼리스트로 계속 글을 써오는 것 이걸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나의 고향 오레곤주가 오레곤주에서 아무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아마 오레곤주가 이상적으로 모든 게 잘 됐다면 본인이 계속 컬럼리스트를 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온다. 이런 뉘앙스의 캠페인 첫 번째 클립을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이게 원래 미국이었지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3분기에 미국 국내 총생산이 1년 전에 비해서 2%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한 2.8%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고 왜 이게 너무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난해의 2, 4분기에는 32.2%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문을 다 닫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조금씩 뭔가를 성장률이 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3, 4분기에는 한 3분기에는 2.8% 정도는 돼야지 된다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예상치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2, 4분기에는 6.7%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코비드 19이 일어나고 나서 31.2% 마이너스 난 그 이후에는 최저 성장 기록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일자리 창출도 많지 않았잖아요. 19만 4천 개밖에 안 됐었고 예상은 한 전문가들이 50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 했었죠. 미국에서 소비가 경제의 한 몇 년 전까지 70%라고 하다가 지금은 1%쯤 낮아져서 69%라고 하는데 소비도요. 같은 기간에 1.6%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양쪽으로 다 볼 때요. 2분기에는 1년 전보다 12%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는 그 성장률도 6.7%였고 그리고 소비는 12%가 늘어났는데 1년 전보다 지금은 3, 4분기에는 성장률은 2%만 늘어났고 소비는 1.6%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요즘 소비 많다 하지만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소비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거죠.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공급이 없어서 물건이 없어서 못 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3, 4분기는 7월, 8월, 9월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막 시작되고 한창이고 할 때니까 밖에 나가서 물건 사는 것을 조금 조심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4분기의 경제 성장률 고작 2% 이것이 임시인가 아니면 3, 4분기의 것이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지느냐 여기에 이제 조금 그 신경을 쓰면은 되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임시일 것이다라고 예상 내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적인 이런 거예요. 뉴욕에 있는 한 여성이 가장 유명한 상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리얼 브랜드 켈로그를 소송을 했는데 켈로그 안에 들어있는 딸기가 충분하지 않다고요. 거기 딸기도 들어있고 말린 배, 사과도 들어있다고 설명서에 써 있는데 딸기가 만만 딸기 맛을 냈지 충분하지 않다 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이죠. 이 케이스에 5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켈로그는 지금 소송 중이니까 펜딩 중이니까 우리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안 한다면서 다 했어요. 우리는 그 브랜드 그 표장에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그대로 맞는 설명을 했다. 이런 거죠. 네. 왜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요거트 같은 거 볼 때 이건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뭡니다 할 때도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아니 요거트 몸에 좋다고 먹는데 설탕이 맨 앞에 있거나 설탕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법적인 한도에 의해서 우리 맞게 했다 하는 얘기고 담배 판매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늘어났는데 이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담배를 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전자담배도 생기고 등등 하는 이유, 또 담배가 몸에 나쁘다 하는 그 캠페인도 하고 해서 계속 줄어들었다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에 판매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해서 말보로 같은 경우도 말보로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사람과 접촉을 많이 안 하니까 사람들이 혼자서 담배를 피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담배 회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회경기 부양책이 있고 실업수당 체크도 있어서 담배 원래 피우던 사람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조금 다른 분석을 하는 거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자담배 그 세금 인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베이핑 같은 거 이런 금지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하니까 원래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뭐 맛도 별로고 뭐 값도 비싼데 뭘 그걸 하겠어, 다시 담배로 돌아가야지, 역시 구관이 명관이야,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했었다. 담배 판매가 늘어난 거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흡연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전자담배 뭐 베이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걸 하다가 이렇게 잠시 돌아간 것이냐는 아직 봐야지 되지만 2021년 올해도 그럴 것인가, 이건 아직 말하기 조금 이르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죠. 국무부 얘기, 또 바이든 대통령 해외 순방 얘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나와주세요. 예전에 이럴 때 나와라 오바 그러면 오바는 아니다 잠바 막 이렇게 그대로 그 말 뭐 점퍼 이런 거 아니고 그대로 했었던 때가 있죠. 미국이 성별 표시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X라는 제3의 성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여권을 외무부와 마찬가지인 국무부가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 그 업데이트한 건데, 앤서니 그 블링켄 국무장관이 6월 달에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아주 공정한 처우를 하겠다. 동성애자라든가 성전환자라든가 그들이 원하는 뭐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성별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했었던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시민권이라든가 이것과 여권을 신청할 때 본인이 다른 성별을 주장할 때 뭐 의료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이 본인의 주장, 본인의 원함, 본인의 말에 맞춰서 해준다 하고 첫 번째 여권이 나왔거든요. 누군지는 국무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매체가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콜로라도주의 시민인데 데나 짐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2015년도에 국무부에 이렇게 남성 여성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고,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고, M 아니면 F라고, 메일 아니면 피메일이라고만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고소를 했죠. 그리고 아직도 이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여권을 받게 됐고요. 당연히 뭐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그 로마로 떠나기 전에 국민에게 한 연설은 국민에게 한 연설인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연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한 연설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Build Back Better, 미국을 다시 그 좋은 나라로 가져오기 위해서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아젠다인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뭐 비행기 아예 타고 있으면서도 계속 보고를 받겠죠. 뭐 이거 통과시켰는데요, 아닌데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뭐 교황 만날 때쯤이면 G20 회담 할 때쯤이면 기후변화 정상회담 할 때쯤이면 이렇게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그 예산안을 가지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 여기 G20 정상회담에 가서도 해야지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서 본인은 이제 인도 태평양 그런 이슈, 또 러시아가 미국 회사를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지 되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에서 탈퇴한 영국과 어떻게 무역을 할 것인가 이런 것 해야 되고,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는 그 유럽 연합에서 그 유럽을 그 G20 정상회담에서 16년 동안이나 유럽 연합을 이끌었었는데 유럽을 그 마지막 그 G20 정상회담에 이제 그 참여를 하는 거죠. 유럽 사태에 대해서는 그가 리더였는데 그리고 뭐 많아요. G20가 너무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터키의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그 어떠한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서구 외교관 100명을 지금 추방한다고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는 자말 카쇼기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말고 또 다른 사람 뭐 암살 음모에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볼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막 이상한 걸 치료약으로 먹으라고 하고 해서 60만 명 이상을 숨지게 했다고 형사 기소해야지 된다고 특별조사단 의회 조사단이 결의를 했잖아요. 그러한 이런 각자 다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99년도에 만들어져서 세계의 어떠한 그 경제적인 안정, 기후 변화, 개발도 주도하고 하는 이 일을 할 때 각자 국가마다 다 다른 이슈들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겁니다. 20개국인데 이 20개국이 한국도 포함되고요. 한국은 그룹 5죠. 미국이 그룹 1이고 지금 한 그룹만 빼고는 다 네 나라씩 한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이 그 19개 국가와 유럽 연합이 세계 전체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그리고 땅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산화탄소 방출은 75%.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가 백신을 많이 그래도 공급받아서 맞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정말로 그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뭔가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만이라도 의미 있는 뭔가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되는데 그것을 국내에서 이 기간산업안이라든가 사회복지 지출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어떠한 바이든 그 대통령에게 밖에 나가 있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G20 정상회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누구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안 가고요. 그룹 1은 호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2가 인도, 러시아, 사우스 아프리카, 터키, 그룹 3이 세 나라만 있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그룹 4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그룹 5가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항상 서로 싫어하던 좋아하던 이렇게 같이 가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세월이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는 게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교황을 만나는 건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이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두 번째 카톨릭 대통령인데 존 F 케네디 때는 카톨릭이라는 것을 많이 다운플레이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마구 얘기를 하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